좋아요, 구독! 김성남 업사부님과 화상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업사부님과 함께 또 힘차게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업사부님, 지금 시장 여러 가지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앞서 쭉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시장 풀이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저런 이제 이슈들, 특히 반도체 이슈들이 연 이틀 이렇게 나오면서 시장을 찍어 누르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올랐죠. 7월 한 달간 그리고 8월 초에 이어져서까지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정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 미국 증시가 이제 물가 발표 지수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CPI.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관망세가 나타난 상황이었는데 지금 엔비디아에 이어서 마이크론까지 가이던스 하향 조정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4%대까지 좀 크게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혹은 반도체 업종이 좋을까 그렇지 않을까를 생각할 때는 밤사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느 정도 수준을 끝났는가를 확인하신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특히 SK하이닉스가 3%대 하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시면은 우리 마켓파워 온도계 보시면 대형주가 22도, 코스닥이 17도로 대형주부터 중형주, 소형주 다 안 좋은데 그 중에서도 코스닥 쪽이 더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빠질 때는 쉽게 빠지고 올라올 때는 좀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급도 이제 변화가 생긴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위쪽에는 프로그램 차익 매매가 지금 매도세로 이어지고 있고 비차익 쪽도 매도였다가 최근에 좀 전 직전부터 매도가 좀 멈춰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그나마 선물 지수가 매도가 잠깐 멈췄습니다. 코스피 정도는 조금 멈추고 코스닥은 아직 조금 더 봐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아직까지는 도와주지 않고 다만 이 방송 연결하는 지금 9시 반에서 40분 요 사이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쨌든 요 수급이 이따가 또 바뀌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특히 내일이 만기 날이잖아요. 내일 옵션 만기인데 그 만기 날 같은 경우는요 차익 거래가 중요합니다. 차익이 조금 시장에서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만기 날이 아닌 날은 비차익 쪽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의도를 좀 파악할 수도 있고 코스피의 움직임과 외국인들의 수급과 이러한 것들이 겹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만기 날이 아닌 날들은 비차익 쪽을 보고 흐름을 파악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미국 시장 차트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계속해서 매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 추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그죠? 그동안 이렇게 추세대를 가지고 우상향해서 올라가던 것이 추세 상단을 돌파를 했고 120선도 돌파를 했고 근데 여기서 추세 이제 그 한 단계를 올려서 봐야 되는 구간 돌파했기 때문에 그 구간이 다시 내려와 버렸어요. 그렇죠? 다시 내려왔고 그 다음에 대신에 120이동평균선은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밤 참 중요하죠. CPI 발표를 하고 이게 상단의 지수대로 그러니까 추세대를 이렇게 위에 만드는 이 추세대로 복귀를 한다면 우리는 나스닥의 목표치를 좀 더 위에 13,500포인트 정도로 높여서 봐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CPI 발표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일단은 지난번 9.1보다는 낮을 거야라고 많이들 예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8.9, 8.8 이런 식으로 좀 높게 나온다면 이거 생각보다 너무 그렇지 않은데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감이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 자체가 지금 완전히 해결되는 부분들이 아닌지 잠깐 낮아지는 정도 부분들이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내려오게 된다면 다시 요 추세 하단 이렇게 연장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간단하게 보면 62동 평균선 정도 그 정도까지 나스닥이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어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쪽 왼쪽이 코스피 오른쪽이 코스닥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제 이 아래 지금 5일선 정도는 이탈했어라고 좀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살짝 현금 확보 조금 해주고 그 다음에 61동 평균선 자리를 이탈할 때 조금 더 2차적으로 현금을 확보해 놓으면 그 이상의 흔들기를 좀 더 한다 하더라도 20선 또 지지받을 만한 자리 있고 또 아래쪽에 지지받을 만한 자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이제 저가 매수를 한 번 정도 해보는 그런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떨어지는 시장에서 문제인데 떨어지는 시장에서 문제인 것도 현금이 많은 사람은 문제 없습니다. 아이 더 떨어져라. 더 떨어지면 내가 더 싸게 살 거야. 왕창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는 입으로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매매를 해야 되는 사람,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현금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말씀을 드리고 진지하게 임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오늘 올라간 종목 대충 맞추고 아유 올랐네 어쩌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현실적인 계좌 운영 자체의 움직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올라갈수록은 현금 확보 부분들 이어나가고 또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특정을 돌파해버리면 추가로 현금 확보하는 게 아니고 다시 내려올 때 이때 지지 라인이 깨질 때 다시 현금 확보를 해야 됩니다. 또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만약에 떨어진다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어차피 매일매일 우리가 또 많은 훌륭한 우리 또 전문가님들이 또 많이 얘기를 해주실 거니까 저점 배수 부분들은 그런 포인트에서 다시 잘 잡아가면 되지 않을까 또 생각됩니다. 한편으로 우리 바이든이 지금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법에 서명을 했는데 이게 옛날 미국이 일본을 길들이기 했던 양쪽깎이든 길들이기 했던 요 그림하고 조금은 흡사한 그림이 나올지도 몰라. 이번에는 일본이 타겟은 아니겠죠. 어쨌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미국이 할 수만 있다면 비메모리든 메모리든 모든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1위 자리를 다 끌고 가고 싹쓸이 하는 그런 꿀꺽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고자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자동차 산업들 우리 서프라임 사태 직후에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 1위 도요타, 2위 폭스바겐 그룹이었는데 그들이 무언가가 데이트에 빠지고 해서 참 많이 흔들렸던 것들을 기억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조금은 그런 함정에 빠질지도 모르니까 이게 그렇게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항상 우리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에이 설마 할 게 아니라 항상 의심을 하고 살얼음판 걷듯이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그런 의심을 항상 합리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아직까지는 대단한 하락은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CPI 발표하고 그 발표 이후에 움직임을 확인해서 방향을 정하자. 이제 만약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현금 확보 하다가 저점을 잡아보려고 다시 노력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정도로 오늘 시황 얘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모든 종목들이 오를 때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자금이 투자 자금으로 쓰이고 있는 만큼 이렇게 하락하는 장 속에서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 알려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업사부님의 시황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업사부님 특징적인 종목으로 혹시 보고 계시는 종목이나 섹터 있으십니까? 네, 자 이제 어제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만 보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가장 특징적이었고, 그래서 이제 라면 관련주들, 이런 것들, 식품 관련주, 음식료주들이 어제도 좋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삼양식품인데, 삼양식품이 뭐 얼마 내려오지도 않고 어제 또 강세로 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잠깐 눌러주긴 합니다만 삼양식품, 오뚜기, 농심 이런 종목들 꾸준하게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호재라고 보면 이런 기업들, 음식료주들의 호재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가격 인상입니다. 라면 가격을 인상해버리는 경우 이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재료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뭐 이런 식으로 가격 인상이 한 번 되게 되면은 그 이상 계속 재료값이 올라간다면 악재이지만 가격값이 이제 국제 곡물 가격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다시 호재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만들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료주들은 꾸준하게 계속 보시자. 삼양식품 더 내려오면 또 계속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에너지만큼은, 그러니까 식량과 에너지만큼은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게 한신기계였어요. 그죠? 원자력도 한 번은 움직임이 곧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말씀드린 이후로 꾸준하게 지금 다시 힘차게 올라가는데 어제 그 한전 기술의 또 실적 발표가 나왔죠. 그래서 역시나 실적이 좋으면 가는구나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뭐 지금은 이제 바로 쫓아가기는 어렵겠지만 한전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제 이미 한신기계 정도는 얘기를 드렸으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어쨌든 저항대에 부닥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내려온다면 충분히 원자력 쪽으로도
공략은 가능할 것 같고요. 한 종목만 더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렇죠? 피해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하수도 정비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재건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 중에서도 농업이 또 어쨌든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병충해 피해가 많이 일어나죠. 그러면 아무래도 비료 사용이나 농약 사용도 상당히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들을 다시 비 피해 전의 상황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봐야 된다면 남해화학 같은 종목도 바닥에서 아직 많이 안 올라온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힘을 쓸 수 있는 가능성들 높게 보고 11,000원 이상 한 번 정도 보고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또 탑픽 종목으로 남해화학 말씀을 드려봅니다. 좋아요, 구독!